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산의 중심 중앙공원입니다. 도심과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올 한해 부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의 경제, 문화, 생태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안전을 위협받는 그 현장에 부산나우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제작진은 개선됐거나 개선 중인 사건, 그리고 여전히 갈등 중인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부산시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 현안들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참 먼데요. 먼저 방송 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중에서 3가지 사건을 골라봤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가정을 찾아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문관리사. 지난해 말 석연찮은 이유로 이들이 집단 해고됐는데요. 방문관리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산 그린벨트 지역. 한 동호회에서 이 지역의 산을 깎아내고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해 불법으로 배드민턴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방까지 만들었는데요.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새긴 평화의 소녀상. 그런데 소녀상 건립을 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언제쯤 부산에 건립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방문관리사 해고 사태를 후속 취재해봤습니다. 부산의 방문관리사들은 관할구청의 계약 만료 통보문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는데요. 8년째 근무한 방문 간호사들입니다. 각 구청은 재정 여건 때문에 방문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 각 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담합을 했고 결국 14개 구에서 현행 채용 방식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방문관리사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케이스 노린데. 몇몇 구가 해주면 이제 나무 우리도 해줄게. 우리가 첫 번째는 될 수가 없다. 중간은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라서 어느 누구 하나 구도 이제 먼저 앞선에 나서서 해결하는 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영도구 방문관리사였던 김보영 씨. 그녀는 한 공장에서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낯선 일이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돌보던 어르신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친딸 같다, 손녀 같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 좀 꼭 알려달라고 해서 우연찮게 이제 알게 된 대상자분들도 가끔씩 전화 오셔가지고 왜 안 오냐,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온다라고 이제 전화도 한 번씩 오고 했었거든요. 구청장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기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던 몇 개의 구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회의 후 돌연 해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송 진행 절차입니다. 올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은 이에 불복하고 제소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또 한 번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도 끝나지 않으면 항소하겠다고 구청은 밝혔습니다. 각 구청은 해고 이유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여기에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라도
구청에 손을 들어준 게 나오면은 7개 구의 소송 비용은 약 7억여 원. 거기에 6개월마다 1인당 66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모두 구비로 충당합니다. 복지 예산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런 돈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르려고 수억 원씩 되는 돈들을 구해서 쓰고 있는 게 저희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7개 구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를 거절당했습니다. 7개국 공동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니 공동소송이나 마찬가지니까 소송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당사자들 다 끄잡아내놓고 서로 토론하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좋은 자리인데 소송이라는 단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렵는 거라 이게. 지난 12월 21일 열렸던 금정구 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금정구 의원 전원이 방문관리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금정구의회는 금정구 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가기관에서 잘못됐다고 3번, 4번 이렇게 평가를 내려줬을 때는 사실은 자기들의 행정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재빨리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이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구청장들의 어떤 그런 행정적 고집을 피울 것들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행정적 시스템에 맞추어서 바로잡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달린 만큼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부산 나오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를 사자성어로 하면 십벌지목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방송 이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에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방송 중 개선 중인 3가지 사건을 골라봤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산 땅에 대량의 쓰레기가 묻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땅 속에는 각종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땅 주인은 관할 구청과 함께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성인 발달 장애인은 모두 6천여 명. 그러나 이들은 최선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적고 책정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부산의 산과 도시, 해안을 잇는 갈매길. 해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 당시 몇몇 보완이 필요한 곳이 발견됐는데요. 현재 그 정비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 편을 후속 취재했습니다. 방송 후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주간 보호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뭔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던 떡 만들기 수업이 최근에는 한 달에 2번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발달장애인법 덕에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변화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정부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런 불편함들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과 그렇게 투쟁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게 발달장애인법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 부모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평생 동안에 살아갈 수 있게끔 전생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조영선 씨는 제작진을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계속 8년 동안 훈련해왔던 뚝 수업을 이제 여기서 직접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을 접대해서 이제 그 식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창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식탁과 의자를 포함한 카페 인테리어 모두 주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왜 그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수입이 있어서 당당히 세금을 낸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차별은 없어지겠죠. 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훈련시설. 발달장애인법을 보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단순하지만 다양한 훈련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발마다 그 끈 해가지고 보장해가지고 그거 신발끈 해가지고 그다음에 붙이고 그래요.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죠. 계속 하고 싶을 때까지? 예,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싶다? 예. 10년째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허스코아 대표. 발달장애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비장애인처럼 회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내도 하나의 우리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부산에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 인식이나 또는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 법안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또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거듭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가 좀 더 확보되고 또 발달장애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법안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작진은 지난 1년 동안 총 100여 개의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 그리고 언론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갈등이 해결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일까요? 화면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방송 후 개선이 완료된 3가지 사건을 골라봤습니다. 한 암자에서 금정산 그린벨트 지역에 약 1.1km에 달하는 불법 콘크리트 도로를 냈는데요. 공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스님들은 결국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아이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부산교육청은 교차로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한 남성이 여주인을 칼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실내 사격장 안전점검을 하루 한 번으로 강화하고 총기를 고정시키는 안전고리도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제작진은 금정산 불법도로 개설을 후속 취재했습니다. 금정산 불법도로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5월과는 달리 콘크리트 도로가 모두 사라졌는데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금정산 보존의 유지성 국장과 구청 담당자를 만나 다시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에 만나고 여러 번 만났을 때는 말도 험하게 나오고 반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예.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 후 온효암 측은 불법 도로공사에 대해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했는데요. 산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해 놓은 탓에 중간에 잠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이제 저 구청의 담당자들하고 주 1회씩, 그러니까 최소 2회 이상 계속 그 현장 끝까지 점검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안 되면 올라가서 동료라도 하고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그 검찰 쪽에서도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이제 계속 빨리 복구를 하라고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독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제작진은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공사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이게 남은 자국인 예. 거죠? 깨끗하게 다 싣고 갔는데도 이 하나씩 남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예, 콘크리트 그렇죠. 다 이게 작업인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산에 원래 없던 돌이네요. 그럼요. 이게.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도 그 1.1km 정도 되는 길을 콘크리트를 껴내고 원상 복구한다는 거는 상상이 일반인들은 못한 겁니다. 그 구청하고 환경단체들, 시민들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런 원상 복구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별도 안에. 그 부산 시민들 힘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지성 국장은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산사태가 일부분 난 곳이거든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도 이렇게 스티커에도 흙이 널찍고 돌멩이가 널찍는데 무너지는데 금세 지금 무너진 코치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현장에는 큰 바위 덩어리와 나무 잔여물이 곳곳에 널려 있어 아주 위험해 보였습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천만다행히 비가 많이 왔더라면 묵고서 다 씻겨내는데 산사태가 납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뿌리가 내리고 풀이 자랄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좀 잘 지켜보고 해야겠네요. 예, 늘 와서 점검을 하고 또 안전사고를 막아야죠. 훼손된 산림이 하루빨리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각종 시위들이 벌어집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는 시위자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갈등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부산시가 가진 풀리지 않은 문제들, 계속해서 부산 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과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크루즈 들어왔었잖아요. 부산항대교 높이가 안 되니까. 사흘인가 거기에서 생산 노동자들이 아직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4가지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리원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요. 지금까지 130여 건,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사고의 20%가 고리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 중순 부산 시민들의 노력 끝에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산의 젖줄 낙동강.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이곳이 오염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낙동강의 수질 오염은 심각한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낙동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생탁 파업 근로자가 시청 앞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벌써 25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 그런데 조직위원회와 부산시 간의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위기의 부산국제영화제, 그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중에서 생탁 노동자 파업 사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청 앞 광고탑. 광고탑 위에는 여전히 깃발이 펄럭이고 경찰들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광고탑 옆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오랜 파업 끝에 지친 표정입니다. 뭐 언제면 될 거다 하는 어떤 그 확신이 있어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정도로 아주 깝깝한 상태죠. 광고탑 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1m의 높이의 광고탑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래에 있는 동료들은 광고탑을 바라보며 항상 걱정 가득한 마음입니다. 제작진은 광고탑에 올라가 있는 송봉남 총무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심정부 동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첫째는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또 습진이 온몸으로 지금 번져가지고 지금 습진도 심한 상태고 거기다가 또 우울증 증세까지도 지금 사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탑 내부의 모습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고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래에 있는 동료들 걱정이 더 큽니다. 저희들보다 사실은 밑에 사수하는 우리 김종환 조직부장이나 이혜영 조합원이나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 누굴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된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추운 겨울, 그들은 언제까지 농성을 계속해야 할까요? 지난 24일, 갑자기 시청 앞이 분주해졌습니다. 내려오는 게 내려온다고, 이게 나를 보내달라고. 사람들이 몰리고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농성장을 감돌았는데요. 잠시 후 서병수 부산시장이 농성장에 나타났습니다. 서 시장의 주선으로 사측과 노동자 측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사측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더 설득을 하고 생탁에서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같이 마주 앉아서 한 번 더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송봉남 씨와 심종보 씨가 253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연대해 주시는 여러 동지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반기는 건 함께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 가까이서 본 동료들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해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두 사람을 애워쌉니다. 공유물 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과연 생탕 노동자 파업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일까? 노사 문제가 합의된 건 아니고 오늘 농성장 정리만 합의된 건데요. 28일에서 31일 사이에 하루 날을 정해서 이제 부산시가 중재해서 생탕 노사를 만나서 노사정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부산시가 했고 그 약속을 믿고 내려온 거거든요. 생탕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됐던 광고탑은 경찰 현장 조사 후 곧바로 입구가 폐쇄됐습니다. 농성은 해제됐지만 그들의 권리를 되찾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산나우는 지켜보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 제작진은 총 41편의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힘써왔는데요. 새해는 안타까운 일보다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부산나우, 내년에도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